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경제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윤석열은요, 입만 열면은 전 정권 타령 있죠. 뭐 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확인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가 무려 100조나 증가했답니다. 100조가 증가를 했대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가 부채가 총 5년 동안 400조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80조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단 1년 만에 100조 증가로 바꿔놨습니다. 능력 출중. 자, 윤석열 또 전 정권 타령하겠죠. 이게 전 정권 타령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느냐? 앞으로도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아마 지금 윤석열의 기재부는 아마 최대한 이 적자폭, 부채폭을 줄여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경제학자들은요, 어려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경제가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줄기 때문에 적자폭은 더 늘어날 것이고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경기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면 그건 갚을 수가 있는 국가 부채이나 경제가 침체돼서 세금이 안 거쳐서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부채가 되는 거거든요. 더 나쁜 부채인 겁니다. 액수도 이미 클 뿐만 아니라 더 질이 나빠요. 그게 지금 상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국가부채 규모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1067조 원입니다. 한 해 전 문재인 정부 때 970조였는데 1067조, 딱 97조 원, 즉 100조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723조이던 국가부채가 846조로 증가한 시점이 있었어요. 이때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바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문에 바로 모든 경기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고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게 된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든 간에 도와주기 위해서 국고를 풀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윤석열은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지. 지가 코로나에 맞서서 싸워봤어?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맞서 싸울 때 지는 오히려 그건 누구야? 신천지 도와준 새끼 아니야. 그죠? 그러니 이때 이렇게 급증한 것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자, 여하튼 이 한 해 이 급증한 것을 빼고는 대체로 보면은 국가 부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들어서 국가 부채 비율이 껑충 뛰었습니다. 1000조를 돌파한 상황이에요. 1년 전보다 97조가 늘었습니다. 윤석열 툭 하면은 전 정권 하는데 니 정권은 왜 있다고 한데? 자,
앞으로의 전망은 괜찮으냐? 아니요.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는 게 더 문제겠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1134조, 1100조 원을 돌파할 거고요. 그 이듬해는 1200조 육박할 거고요. 쭉쭉쭉쭉 늘어서 맨 마지막에는 1400조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여기다 500조 정도 증가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윤석열한테 넘겨줄 때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46% 선에서 넘겨졌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벌써 50%를 넘어서 버렸네. 그리고 이거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잖아. 이거 정상인가요? 이거 지들 이거 맞아?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문제는 돈이 안 거친다는 거예요. 재정 수익이 준다라는 거예요. 재정 수익이 줄어가지고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수입 자체가 줄어서 적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빚을 낸다라는 거입니다. 지금 계획서는 그래요. 앞으로 매년 70조에서 80조, 올해보다는 조금 줄겠지만 70조에서 80조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즉 이렇게 되면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무려 500조가 증가하는 게 됩니다. 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평균 80조 증가한 거죠. 근데 얘네는 시작 5년 동안 500조면 얼마? 100조입니다. 평균 100조죠. 자, 보시다시피 문제는 적자성 채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가 아니라 적자성 채무. 이게 60% 이상을 차지하게 됐어요. 상태가 더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진짜 위험한 거는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국세 수입이 33조나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즉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세수가 적게 걷어진다는 거예요. 벌써 올해 33조가 적게 걸어졌고 내년에도 더 적게 거칠 전망이랍니다. 이거를 지금 과태료 같은 걸로 지금 억지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자, 경기가 침체가 됐을 때 정부 재정은 뭘 해야 됩니까? 적극 재정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빚을 좀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경기를 살렸어야 돼요. 작년에 국민들한테 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경기를 살렸어야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고 국세 수입이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효불급한 데는 일단 적게 쓰고, 그러니까 순위를 조정해가지고 다른 데는 줄일 땐 줄이더라도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 특히 취약계층 지원 예산 플러스 R&D 예산은 계속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IMF 할 때도 R&D 예산은 안 줄였어요. 왜? R&D를 계속 해야지 우리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말자라고 했다. 근데 윤석열은 뭐 4조나 줄였잖아, 4조. 그래가지고 지금 국책연구기가 문 닫는 데가 뭐 나서고 많대요. 심지어 슈퍼컴 연구소가 전기료 때문에 슈퍼컴 가동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습니다. 상상이나 되십니까? 슈퍼컴 연구소 국가기관이에요. 전기료 때문에 못 돌린다고? 컴퓨터를 못 돌린다고? 헐. 물론 슈퍼컴이 전기료를 많이 먹긴 합니다. 참. 근데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예산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경기가 더 침체되고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줄고
그래서 또 빚을 내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이게 이런 걸 보고 악순환이라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그나마 이렇게 계속 지원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적극 재정을 해가지고 침체로 빠지던 경제를 살려놓은 상태였는데, 윤석열이 쥐뿔도 모르면서 갑자기 이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다시 경제가 때려박게 됐습니다. 이거 되살리려면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돼요. 나라 배려놨어. 어쩌려고? 국세 수입이 줄면서 빚은 더 늘어나게 생긴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요,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국세 수입이 더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세계 잉여금이라는 게 그래서 생겼어요. 세계 잉여금. 그래서 그 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차기 연도로 넘길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합니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그 자영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경기를 되살리려고 했죠. 그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대선 전에 한번 더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 홍남기가 막았잖아. 경기부총리가 못한다고 난리 쳐가지고 끝끝내 막았잖아. 그때 그걸 제대로 썼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안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 재정을 투입하는 거는요, 시기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해요. 근데 그 홍남기가 개지랄 떠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버렸잖아. 나중에 윤석열이 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세 이거 보조금 준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결국에는 안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윤석열은 툭 하면은 돈을 아껴야 되네. 정치 보조금을 주면 안 되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고 있고 이렇게 수입도 줄고 있고 도대체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내핍을 하고 있는데 돈을 아끼고 있는데 돈을 아끼고 있으면 적자가 안 나야 정상이잖아요. 돈을 아끼고 있는데 적자가 나. 그거 왜 그렇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출근을 안 한 거야. 아유, 차비도 아껴야 돼. 아이고, 밥을 줄여야 돼. 밥 먹는 걸 줄이고 차비를 아끼다 보니까 어찌 돼? 일하러 가지를 못해. 일하러 가더라도 일의 능률이 안 올라. 능률이 안 오니까 수입이 줄어. 출근을 못하니까 또 수입이 줄어. 그러면 또 내핍이야. 이 악순환 단계에 들어섰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무리 줄인다고 그 내핍 생활을 하고 아낄 쓸 돈을 소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써야 되는 데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데 밥 먹는 걸 줄인다거나 밖에 나가는 때 차비를 줄인다거나 교통비를 줄인다거나 또는 밖에 외출하려면은 그래도 옷이라도 괜찮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 옷 사는 돈 이런 걸 줄여버리면 실제로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수입이 또 줍니다. 그러면은 내핍을 하고 아꼈는데도 또 적자가 나요. 또 빚을 내야 돼. 그러면 더 아껴야 되지. 그러면 더 수입이 줄게 되지. 그러면은 또 더 아껴야 되고 또 빚을 내야 되고 더 악순환이죠. 이 악순환을 만든 게 누구다? 이 악순환 구조에 빠뜨린 건 누구다? 윤석열인 거지. 그러니 뭐다? 윤석열발 경제 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윤석열은 뭔 얘기를 하고 있다? 얘 또라이인 것 같아. 문재인 정부의 재정이 방만하게 늘었대. 국가 부채가 400조 증가했대. 니나 잘하라고. 니는 500조잖아 지금. 응? 지금 작년 한 해 100조였고 앞으로 500조가 늘어날 거라는 게 지금 전망처럼 돼 있는데 그것도 좋게 봐서 그렇다는 거야. 어떡하려고. 니나 잘하라고 이 새끼야. 참. 아유 참. 아우 속 터져. 자, 오밤중의 뉴스. 아, 참 터집니다. 그죠? 예. 자, 오늘 순서는 제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병님, 하나너님, 그 다음에 소정님, 베리님, 노원순자님, 우금치님, 후리지아꽃님, 진만수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김효나님, 서결이는 지금도 검사 시절처럼 쳐쓰고 있잖아요. 예, CS템님, 미방위복 쳐 맞춰서 직급 새겨 넣어야지. 예. 미방위복이 아니라 민방위복이죠. 민방위복, 왜 바꿨는지 나 모르겠어요. 민방위복은 눈에 확 띄게 해야 되는데, 색깔 눈에 띄지도 않고 참, 아유, 참, 그렇습니다. 예. 얘기하면 길죠? 자, 무르의 선정에서 현묘 지도의 삶 TV님, 예, 오셨습니다. 검사발 확인되지 않은 거짓 언론 플레이, 허위사실 유포, 민신 왜곡죄 한두 번인가? 라고 하셨어요. 그러게요. 자, 네, 오밤중의 뉴스 지금 시각이 12시 57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일 저녁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